최성용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부럽지만 또 이제 워커용 6대를 신청을 했는데 솔직히 어저께까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놀이라는 말하고 저랑 약간 갭이 있는 거예요. 설레보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내가 여기 이걸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잘 놀 수 있을까? 근데 저를 여기로 끌어온 중요한 계기가 어저께 밤에 생겨요. 밤에 딸하고 꽃구경을 갔는데 이렇게 동네 산책을 하는데 딸이 엄마 이렇게 놀이터 우스꽝 곳을 가리키면서 엄마 저게 저 어렸을 때 아지트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딸이 엄마 저기서 내가 동생 데리고 놀다가 자기가 6살 때 동생이 4살이었는데 동생 데리고 해가 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고 들어왔는데 엄마한테 대걸레를 맞았다. 근데 아까 여기 마마 선생님 하는 얘기 듣고 야, 내 동생이 비리한 것 같아서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이거는 어린 언니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힘들지만 이거는 엄마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남는 거는 놀이가 아기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라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풀스는 정말 저한테 제가 정말 미리 먼저 알았다면 몇 년 전에 알았다면 제 삶에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놀이를 통해서 좀 어렸을 때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주도성 있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인생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을 학습으로나 공부로 채워주지 못했던 것들을 놀이 하나를 통해서 모두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사는 느낌입니다. 7살, 4학년, 5학년인데 불구하고 뭐 사교시키지 않고 제가 스스로 이제 막 데리고 다니고 놀아주고 이런 걸 하면서 수업을 듣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 좋은 공간에 가야 되고 좋은 장난감이 있어야 되고 뭐 돈을 들여서 아이들과 맨날 놀아줄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애가 고3인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엄마들이 뭔가 그 어떤 놀이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왜 그 집 아이는 맨날 주머니에 돌 담아가지고 오는 어린이집을 보내냐는 등. 뭔가 이렇게 형식이나 이게 하는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그 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학원 놀이터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그때도 이걸 뭔가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놀이라는 선물이라는 그 말이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제공해줘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그걸 인지하지는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힐링 포인트가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고 어제 놀러 갔다 오니라고 쭉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건 꼭 읽어야 이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한 20년 정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들에게 아이에 대한 이런저런 교육을 20년 동안 해봤는데 별로 그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면 남는 게 없대. 이 부모 교육을 하면 이제 항상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뭐 박사 뭐 하는 사람을 다 데려다가 이런저런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근데 부모들이 다시 이제 초기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20년 동안 반복을 할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했던 게 뭐냐면 놀이하는 아이들을 관찰을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어떤 존재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때 너무나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도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배웠고 그때 그 윤호석 교수님이 그 대학을 붙은 저희 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거기 가서 배울 생각하지 말아라. 가서 네가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배울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어린이집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참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문유한 선생님을 좀 모셨습니다. 매년 저희가 플레이스타트 양성과정에 모시게 되는데요. 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하나는 애착, 또 하나는 놀이에 대해서 어쩌면 저희랑 같은 그런 맥락으로 책도 쓰시고 이야기도 하신 아들 감탄하고 또 연대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이분에게 빠지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또 울림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유아 선생님이십니다. 아이가 없었을 때 뇌하고 엄마가 되었을 때 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활성화되는 부위예요. 엄마가 될 때. 네. 밑에는 어떤 뇌냐면 남녀가 열애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열애에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뇌가 약해져요. 이 과독이라는 게 필요하죠. 아이가 의존해서 바로 독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과도기의 혼란들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어떤 경험, 도와주는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놀이인 거예요, 놀이. 오늘 기회로 시우시하고도 좀 더 친밀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성용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돌봐드릴 수도 있으니 우리 이거 수업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로 가져가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어르신, 내가 어린아이 키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어린이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셔. 그리고 우리 다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정말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 돈을 대는 사람들이죠.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매우 노력을 했는데 가장 오늘 하면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놀이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지난 100년간 저희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 집 근처에다가 쓰레기 수확장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동네로 오세요. 그러니까요. 버리는 거는 다 버리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인천이 우리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 네가 너희가 다 책임져. 나는 내 동네로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저런 생활 방식, 과소비하는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건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시장님이 신인시장을 오셨을 때 여러분들 투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솔직히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차장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럴 거예요? 자전거 도로 만들어주세요 할 거예요. 전 보건소 와서 이제 공무원분들을 이제 처음 만나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저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시민이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시민이 그냥 가서 숟가락만 얻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주민자치.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일환이 주민자치.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플레이스타트는 저 세 가지 요소로 평가할 때 공공재스러운가요? 안쓰러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명화 선생님과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키려고 하는 건 이걸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놀이사업 할 수 있죠. 예. 서울시처럼 어느 지자체처럼 거기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기보다 외부의 전문 인력을 끌어다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굳이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공공성을 지키려고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놀이 광고 여러분이 모시겠어요? 아니면 아마 여러분 저희들보다 더 사업도 잘하실 거고, 예? 더 리더십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애쓰고 있는 이유는 이 공공성을 이 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유지하려고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년 경험할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걸 잘 이해하셨다면 이 놀이는 전문화 시켜야 될까요? 일상화 시켜야 될까요? 일상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이 필요한 거지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영역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놀이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 놀이 운동가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아 선생님도 여기 있는 그 수시에도 선생님들도 우리도 다 저는 이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모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구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이해하셨나요? 네. 나는 놀이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좋은데 저희하고 색깔이 맞는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나리 꼬박이든 뭐든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 내가 배운 역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체계화하고 전문가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화되는 게 매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건 독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지금 놀이문화운영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어느 지자체든지 갖다 쓸 수 있게 이제 합의가 됐고 그 절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표시를 제대로 하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단 내용을 좀 손대지 않게 그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문가 이렇게 되면 사실 독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절대로 그런 걸 지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재고 권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수고로 일하면 수고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강의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이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커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는 정말 소명감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플레이스타트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력으로 좀 거칠지만 그런 약간 좀 그런 마음으로 5년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그 기질 그리고 그런 어떤 중요성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플레이스타트의 어떤 성장성이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송사타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응해주신 또 송사타님께 큰 박수. 발가락 들기, 발가락을 전반적으로 쭉 당겨주시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나리꽃밤 다이차 오늘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 다음에 나리꽃밤 팀의 마지막 주장 오늘 수업의 마지막 엔딩을 장식할 사람이고요. 바로 이름은 이진희 진희입니다.
자, 잎사귀로 이런 모양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해서 하는 거라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같이 놀이 사업하고 계시는 이나연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문화팀은 미모로 뽑습니다. 놀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 지금도 사실 놀이에 대해서 정의를 딱히 내리기 힘들어요. 놀이 특별하게 팟캐스트 워커 6기로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웃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아주 온화하고 긍정적인 얼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놀이상자를 들고 골목골목 학원놀이터로 출발해볼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워커 6기 팟캐스트 팀 양쌤 깔깔이! 하였습니다. 파이팅! 저 같은 경우에는 놀이하고는 워낙에 놀지도 못했고 놀아본 적도 없고 저는 제 새끼들하고도 아이가 셋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를 나가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여기를 놀이터를 나간다는 게 일단 놀이터를 가다가 하면 안 됐었어요. 계속 갖고 다니다가 드디어 5월 19일 목요일 정말 저한테는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놀이터 앞에다 차를 대고 선생님 상상해보세요. 트럭 그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차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놀이터를 염탐하면서 내가 나갈 타이밍을 언제 나갈까 좋을 때 나갈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내가 그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더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내려서 놀이상자를 끌고 놀이터를 갑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정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선생님이라고 불러. 놀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알겠어요 이모. 알겠어요 이모. 이모에 나갔더니 이모! 그러고 올라와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우리 그만 놀자 그랬더니 벌써 가시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초당하면서 언제 오실 거냐고. 이모 언제 올 거예요? 이모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고 놀이상자를 끌고 집이 바로 앞동이라서 가깝거든요.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정말 그때 그 기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이게 뭔가 마음이 찡하면서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남편을 따라가지고 가방 들고 집사서 같이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봤으면 근데 어떤 면에서 좀 뭉클하고 감동을 느꼈냐면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지? 학원 놀이터랑 타인에서 우리가 되는 마술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그 아파트를 20년을 살면서 맨날 오며 가며 맨날 봤던 아이들이 보던 아이들인데 남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 인사드릴 수 없고 제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이모가 됐어요. 이모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함께 연대감이 생긴 거죠.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했던 용기는 나를 놀게 하는 용기가 되었고 그 용기는 아이들이 아닌 내가 놀이의 즐거움에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제 놀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 그 누구와도 함께.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inging, how do you do? They really say,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and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we'll know, and I think
진짜 싸우는 것 같아. Pick up all the clouds are far behind. We will travel just like a ninja. High you 정말 진짜 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모인 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다른 강사들은 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강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팝업 메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아무나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으로. 네, 이 소명을 가진 그 소명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지 않는 이거는 굉장히 약간 좀 귀하다고 해야 되나? 표현하면은 귀하다. 예, 약간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Well, I see skies of blue and I see clouds of white.